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하게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을 잘 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과연 일을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요, 일단 1번 일할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기하죠? 회사에서 돈 받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해야 될지, 예, 그 일을 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옛날에 이제 심영래 씨 개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옛날입니다. 단추 공장 사장님이 심영래 씨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단추를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랬더니 심영래 씨가 그러죠. 그러면 단추를 사는 사람한테 양복을 한 번씩 줍시다. 예, 양복, 단추 많이 팔렸을까요? 많이 팔렸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두 분이 거지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머 1번지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이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코스트 베니핏 분석이라고 하는데, 베니핏이 코스트보다 커야지 우린 이 일을 하고, 그래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비용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여태까지 했던 얘기. 아, 목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어디로 갈지를 아니까 그 일을 할 거고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표가 있다고 해서 잘합니까? 감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뭘 해야 돼요? 포상을 해야죠. 상벌. 그래서 관리회계의 끝은 성과 포상입니다. 제가 이 관리회계 공부할 때 제일 싫어했던 게, 그냥 숫자만 배우면 되지 무슨 이런 것까지 배워 라고 했던 게 이 포상인데, 결국은 피해갈 수 없어요. 내게 적절한 포상이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처음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포상이 없다면 그 다음 목표 설정할 때 소극적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립해 주고, 그 목표를 잘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포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쪽 위주로 할 거예요. 다시 그러면 목표 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주주와 우리 CEO 간의, 우리 회사 간의 목표는 이제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얼마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2024년 당사의 목표는 이제 4.6초의 물품을 팔고, 제조원가까지 해서 매출원가는 72.5에 쓰고, 판관비는 0.77조를 써서 약 0.5조, 10.6%의 영업이익을 달성해라 라는 게 이제 회사의 목표였어요. 사업계획은 결국 회사의 목표를 수립하는 거고, 그거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회사 자체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 이렇게 목표가 정해졌다고 해서 전체가 다 열심히 일을 하나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회사는 알았고, 그럼 난 뭐 해? 이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R이라고 그러죠. 각자의 목표를,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Role and Responsibility. 각자의 역할 내의 목표를 따로 수립해 줘야 돼요. 내가 할 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가 중요해요. 즉 회사가 주주로부터 목표를 부여받았다면 회사는 이거를 각 구성원들에게 잘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말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로 나눠주다, 이 얘기입니다. 숫자로 나눠주는 법을 보려면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결국 각 조직, 자 이제 영업본부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물류본부가 있으면 물류본부장, 연구본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가 맡은 바의 임무를 부여해 주고요. 그걸 다시 또 팀장님들한테 부여를 해주고, 그걸 다시 팀원들한테 부여를 해주게 되면 각자의, 그러니까 요 팀원들, 나정식이라고 하는 이 팀원이 올해는 해야 될 일을 정수기 200만 개를 팔자. 아이고 너무 많네요. 10만 개를 파세요 라고 했으면 10만 개보다 더 많이 팔았으면 잘한 거고요. 못 팔았으면 못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각 개인별로 행동의 기준점을 정해주는 게 관리 회계예요. 다시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 이 손익계산서를 각 조직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부원가제도 풀코스팅에서는요 나눌 수 없어요. 여기는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나눠줄 수 있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회계용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변동원가제도라고 하는 이제 코스팅인데요. 우리 풀 코스팅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어썸션 코스팅, 전부원가 제도라고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나눌 수가 없다. 책임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나눌 수 있게 막 만들어 놓은 것이 변동원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CVP 분석이라는 걸 한번 더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베리어블 코스트가 사실 뭐 베리어블 이 변동이라는 걸 나누는 게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슈퍼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해서 초변동 원가제도. 그건 뭐냐, 재료비만 변동비로 보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합파인데요.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긴 좀 어렵고요. 요 변동원가제도 이쪽을 좀 공부를 하고 이걸 나눠서 목표를 설정시켜 주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관리회계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세일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로스 프로핏이 있다고 그랬고 판관비가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다시 요 매출원까지만 여기서도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고요, 고정비가 있어요. 픽스드 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원래는 이제 익스펜스죠. 여기도 베리어블이 있는 거고요, 픽스드 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베리어블은 베리어블끼리 묶고 픽스트는 픽스트끼리 묶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일즈를 그대로 두고서 요 베리어블 코스트를 묶고 요거를 빼주면
그 유명한 컨트리뷰션 마진이 나오는 거야. 공헌이. 거기서 다시 이제 아까 했죠. 픽스드 코스트를 다시 빼주면 이때 이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빗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서는 이제 요때 부르는 용어가 영업이익 오퍼레이션 마진이고요. 이때 부르는 이제 영업이익에 가까운 영업이익하고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earnings before interest 이자죠. and tax 세금이에요. 세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전에 이익 에빗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까지 가보면 이제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여기에 이제 인터레스트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인터레스트가 또 이제 인터레스트가 빠지고 이자가 빠지고 그럼 뭐예요? EBT earnings before tax고요. 거기서 다시 또 텍스를 빼면 기재서에 나오는 것이 net income 단기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 세일즈를요 수량 요소와 가격 요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딸려오는 베리어블 V를 빼먹었네요. 베리어블 코스트 변동비를 얘도 이제 수량적인 요소와 가격적인 요소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픽스트 코스트는 이 수량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냥 고정비이기 때문에 토탈 코스트가 픽스트 코스트가 있고 컨트리뷰션 마진 빼먹었네요. 그래서 Q가 나오고 세일즈 가격적인 요소 코스트를 뺀 걸 곱해서 이게 컨트리뷰션 마진이 되는 거예요. 요걸 빼주고 나면 이제 에빗이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을 한번 쪼갰다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이 Q는 뭐예요? 판매 수량이에요. 판매 수량이 이렇게 이제 판매 수량은 영업 쪽의 책임이구나. 플러스 이제 이 하위 조직에 이제 물류 팔면 뭐합니까? 못 갖다 주면은 꽝이죠.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과 물류의 책임이다. 그래서 뭐 SAP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AP에서는 이 모듈을 이렇게 나눠요. SD 모듈, 세일즈 앤 디스트리뷰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요 판매의 모듈, 판매의 수량은 이제 영업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가격적인 요소, 얼마에 팔았나는 건데 요거 영업에 맡기면 안 되죠. 가격은 마케팅의 책임입니다. 이거 영업에 맡기면 어떻게 해요? 요거 많이 팔라고 가격 막 낮춰요. 그럼 이제 손익이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케팅 또는 기획의 롤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마케팅 부서에서 해야 될. 근데 또 하위 조직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마케팅 혼자 책임 다 치는 건 아니에요. 마케팅에서 그렇게 잘 팔려고 그러면 그 하위 단이 뭐예요? 이제 연구개발, R&D죠. 이 연구개발 조직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때요? 뭐 광고도 여기 밑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여기에 딸려 있는 것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변동비. 여기가 또 있네요. 이렇게 요 변동비 요소 얼마나 계획보다 얼마나 싸게 만들었느냐 비싸게 만들었느냐를 볼 수 있는 공장 생산의 롤이고요. 나머지 고정비들 이 효율적인 이런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라고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HR도 있고요. 저희 같은 관리 부서도 있고요. 뭐 창고 부서도 있고 운송 많아요. 이 부서들이 이 고정비들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효율만큼 썼는지를 각자에게 나눠서 줄 수 있게 된 상태. 이 변동원가 제도를 써야 된다. 요것을 오늘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나눠줄 수 있는 변동원가 제도를 취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